다들 코로나 되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타격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전 모발 학 중에서도 모발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펌을 하실 때 이제 모발 손상에 대해서 유지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저도 그랬고 한 2달 이상이 되면은 펌이 제가 너무 잘해서 고객님의 유지력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펌을 너무 잘해서 유지력이 좋았던 거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세미나를 들으시면은 조금 생각의 전환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오늘 시간이 딱 1시간만 진행을 할 거고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많이 해드릴 수 없어서 그때그때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자세히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모발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지문이나 이목구비가 다르듯이 모발도 사람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을 하시거나 속눈썹 펌을 하시다 보면은 모든 고객님들이 눈매가 달라서 속눈썹이 달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모발 상태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로 뭔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닥의 모발 중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건강이나 영양 상태가 모발이 발생될 당시에 좋거나 나빠진 결과가 그대로 모발에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테로이드제라는 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다이어트 하신다고 해서 스테로이드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부작용 중에 하나가 탈모 현상이 와요. 그래서 건강하셨다가 뭔가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해서 영양관리를 소홀히 하시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고객님들은 그 시기에 모발이 많이 빠져서 유지력이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잡모가 되게 많이 자라서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모발이 약해지는 느낌? 펌을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연화가 되는 느낌이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젤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젤을 주사제로 맞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발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눈썹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 환경이나 외부 자극에 노출이 돼서 변형 또는 변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속눈썹은 주무실 때 가장 많이 손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속눈썹이 이렇게 베개에 비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장 유지력이 거의 2달 이상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보통 남아오시는 거 보면은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대부분 왼쪽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인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 사람이 대부분 왼쪽으로 많이 돌아서 잔다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 속눈썹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왼쪽으로 자면은 장기들이 그쪽으로 쏠려서 잠을 잘 때 소화가 편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돌아서 누워 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발의 변형이나 변질이 부정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손상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한번 살펴보면 모발 손상의 원인은 생리적인 요인, 화학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물리적인 요인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펌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요인에 속하기도 해요. 일단 생리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영양 부족, 호르몬의 불균형, 스트레스, 선천적인 문제 등으로 모발 손상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 조금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 유지력이 조금 떨어지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약물에 따라서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염색, 탈색,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 등의 미용시술, 헤어스프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어스프레이를 보면은 저희 속눈썹에서는 마스카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카라 하시는 분들, 펌 하고 나서 마스카라 꾸준히 하시는 분들 한 몇 주 뒤에 오시면은 손상이 되게 많이 되어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골고루 속눈썹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되게 극단적으로 남아서 오세요. 속눈썹 펌이 풀리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서 오시고, 내려가는 모발들은 촥 내려가서 오세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돼서 오시는 거죠. 다른 분들은 골고루 이렇게 있다면. 그 이유가 마스카라에 의해서 모발이 손상됐기 때문에 얘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펌을 해드리고 나면은 고객님의 관리, 집에서 홈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건조한 기후, 대기오염, 일강, 해수 등이 있는데, 그래서 여름철에 연장을 하시고 바다를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장 글루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속에서 다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펌도 마찬가지예요. 펌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은 저는 휴양지를 갈 때 염색을 되게 밝게 하고 가요. 근데 밝게 하고 색을 입히면은 색감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휴양지 가기 직전에 머리를 하고 바로 가는데, 그렇게 돼서 머리를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놀고 나오면은 탈색도 엄청 심해지고 모발이 뭔가 되게 뻣뻣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끊어지기도 하고. 똑같아요. 펌을 하고 나서 바닷속에 바로 들어가서 노시거나 하시면은 손상이 되셨던 분들, 모발이 원래 약하셨던 분들은 그 해수를 만나서 손상이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오셔서 하시는 게 그나마 손상을 덜 가게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요인, 과도한 마찰, 이거는 비빈다든지 아니면 베개를 비고 주무신 그쪽에 따라서 마찰로 인해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아이론, 속눈썹 고데기, 브러싱. 그래서 펌을 할때 제가 이제 제 세미나를 오셨던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브러싱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 펌을 할 때 핀셋 작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글루펌, 노글루펌 했던 이유가, 글루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은 손상도를 조금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루를 묻혀서 계속해서 빗어주고 계속해서 뭔가 핀셋으로 작업을 해주다 보면은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아마 속눈썹이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큐티클이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손상 원인은 조금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화학적 요인, 저희가 오늘 볼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염색, 탈색, 퍼머넌트 웨이브 등의 미용 시술, 그리고 헤어스프레이, 마스카라 이런 걸로 손상이 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임산부나 어린아이에게 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에 그냥 도포해서 브로우 펌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위험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브로우 펌 제가 세미나를 딱 한 번 진행을 했었어요. 했을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부탁을 받아서 세미나 진행을 딱 한 번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펌젤을 살에다가 그냥 도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엄청 따가워요. 엄청 따가운데 그거를 그냥 브로우, 눈썹 주변에 펌젤을 다 바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 살갗이 벗겨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분에 따라서도 어떤 성분은 피부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서 그 성분만 만나면은 습진이 나거나 아니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어떤 특정 성분을 시술을 할 때는 손에 자꾸 습진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피부 제가 만약에 검지를 너무 많이 그 약품이 닿았다면은 검지가 하얗게 일어나서 벗겨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저도 건조한 피부이기도 하고 아토피를 조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펌젤을 사용을 했을 때 저 또한 알러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눈썹에 브로우 펌을 직접 시술을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안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책에 나와 있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제는 모발 손상 이외에 피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어샵에서 사용하는 헤어 펌제와 속눈썹 펌제가 성분이 동일합니다. 근데 헤어샵에서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어요.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부 접촉을 피해주세요. 그리고 목 뒤, 귀 뒤 닿지 않게 시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임산부, 어린아이에게는 시술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그런 글귀가 적혀있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속눈썹 펌은 누구나 다 해도 됩니다 라고 선전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원장님들도 그냥 피부에 도포가 되는 그런 브로우펌은 조금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안전성 및 취급상의 조건에 따라 발화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 보관을 하시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펌제가 가온이 돼요. 그 파우치 안에서. 그래서 펌제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 및 보안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성은 위에 나와 있듯이 모발 손상이나 피부 장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이해가 가시겠죠? 댓글이 없으셔가지고 질문 막 남겨주셔도 되세요, 원장님들. 그리고 혹시 뭔가 잘 안 보이거나 해도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에 의한 손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모질에 비해서 강한 환원제 사용을 할 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저는 롤리킹 기준으로 항상 설명을 드려요. 롤리킹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롤리킹은 대부분의 모발에 맞지만 때에 따라서 너무 굵고 원장님들이 되게 직모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굵은 모들이 있잖아요. 길고. 그런 모발은 롤리킹보다는 조금 더 강한 환원제를 사용을 해줘야지 롤리킹 시간에 맞게 10분, 15분 내에 펌을 끝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되는 펌제를 하나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펌제를 하나 더 구비해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질이 너무 약한데 스피드 펌제 같은 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은 속눈썹이 탈 수 있는 거죠. 임산부들도 피부 질환 유발의 가능성 때문에 안 해드리긴 그쵸? 일단 저희가 펌을 하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두피는 유분이 굉장히 많아요. 유분이 굉장히 많아서 두피 보호제를 안 바르고 시술을 해도 되고요. 염색할 때는 머리를 감지 말고 오세요 라고 미용실에서 말을 해요. 하지만 눈두덩이는 아니죠. 눈두덩이 같은 경우에는 유분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오히려 건조해서 알러지가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산부 고객님이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피부에 변화가 있으신 분이다, 피부 트러블도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나 펌제가 피부에 흡수가 돼서 알러지가 났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산부들은 약을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책임을 드릴 수 없을 뿐더러 찾아보시면 나와요. 연구 결과로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원장님들은 1000명에 1명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는 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1000명 중에 한 분이 피부 알러지가 나셨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영업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피부에 흡수된 그런 화학적인 물질들은 체내로 체외로 배출이 잘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서 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런 작용이 한번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그 작용이 일어났는데 그거의 최악의 경우가 이제 기형아 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산부 고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 나이 기준은 저는 그냥 피부가 완성될 수 있는 나이? 그 피부 보호층이?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펌어를 하는 거 미용실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애기들이 하는 펌제랑 어른들이 하는 펌제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조금 더 순한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두피에 닿지 않은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속눈썹 펌은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애기가 눈을 깜빡일 수도 있고 하니까는 조금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해줘요. 만약에 부탁을 받으면. 근데 대부분 저는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하죠. 안 합니다 라고. 강한 펌제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강한 펌제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강한 펌제의 기준은 스피드 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도 이렇게 발랐는데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되게 뭔가 흐물흐물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방치를 몇 번 안 했는데도 그렇게 사용되는 펌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강한 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롤리킹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펌이 나오면 강한 펌제는 7분, 5분 이렇게 해서 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대부분 시간 타임으로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면은 10분 이하로 연화가 되는 펌제는 저는 조금 강한 펌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질에 비해 강한 환원제 사용을 했을 때 손상이 될 수 있고 불충분한 산화제 처리 이거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산화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를 말해요. 일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를 도포를 할 때 일제를 만약에 로트 위에 3분의 2를 도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2분의 1만 도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면이기는 하지만 왜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냐면 일제가 덮였던 부위는 큐티클이 열려져 있는 상태이고 시슨 결합이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합을 다시 맞춰주고 큐티클을 닫아주기 위해서는 이제를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일제는 3분의 2만 도포를 하시고 이제를 2분의 1만 도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발려지지 않은 부분은 큐티클이 그래도 열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충분한 산해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손상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수업에 오셨던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산화제는 지금 속눈썹에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7분 이하면 펌이 다 나와요. 근데 한 가지는 7분 이하로 도포를 하실 경우에 오히려 불충분한 산화제 처리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 공부도 조금 하시고 펌을 하셔야지 손상도 없이 골고루 예쁘게 풀어지는 펌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굵은모 고객님들 오시면은 스피드 펌제 중에서도 스피드 펌제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호주에서 제가 유명하다는 그 엘레바나 펌제를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그 펌제가 조금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 뉴웨이브 펌제? 뉴웨이브 펌제도 조금 빨리 반응이 나오는 펌제여서 그런 펌제를 사용을 단독으로 만약에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제형의 펌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그런 제형이라고 하는 거는 스피드 펌제 중에서 로만사나 퍼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진짜 강한 모는 연화가 덜 일어나고 손상모나 보통 모발에선 연화가 확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균형하다고 해야 되나? 펌제 자체가. 근데 뉴웨이브라든지 엘레바나 펌제는 스피드예요. 스피드한데 되게 안정적이게 스피드한 제품이어서 골고루 연화가 되는 작업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굵은 모발에 고객님이 오시면은 똑같이 롤리킹 한 10분 정도 연화를 보고 그런 강한 펌제를 뿌리 쪽에서 한 2, 3분 정도
테스팅을 해보고 시술을 하는 편이에요. 저 라방 이거 저장은 따로 안 할 거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원장님. 유튜브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속눈썹 탄 거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이게 시술하실 때라고 하면은 일제를 봤을 때 일제를 딱 닦아내는 순간에 속눈썹이 끊어졌다. 그건 탄 거예요, 원장님. 그리고 일제를 하고 이제를 했는데 뭔가 이제를 발랐는데도 뭔가 얘가 눈두덩이에 힘없이 달라붙는 것 같고 뭔가 흐물흐물한 느낌이 나요. 탄력이 없고 뭔가 얘가 축축한 느낌? 그러면 대부분 고객님들이 집에 가시면 속눈썹이 다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물을 만났을 때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모발이 탄 겁니다. 롤리킹에는 0도에서 40도가 적정 온도라고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스피드 펌제는 0도에서 2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가운 처리.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열기구 없이 그냥 이런 평소 온도? 실온에서 하는 펌을 말하는데 속눈썹 펌도 마찬가지죠. 속눈썹 펌은 아직 열기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 근데 간혹 조금 열 펌식으로 하시려고 이런 펌제로 말아놓고 열 처리 그거 있죠, 호일을 덮어놓고 열로 열한대를 주신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가온 처리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펌 성질이랑 안 맞을 수 있어요. 특히 스피드 펌제를 사용하고 가온 처리를 했을 때 속눈썹이 확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의 열한대를 사용하시거나 열고데기가 제가 알기로는 온도가 높은 애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온도가 정말 높게 올라가는 열고데기 처리까지 하신다라고 하면은 맞지 않는 시술이어서 속눈썹에 손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바짝 올렸을 때 꺾이는 이유, 뿌리 쪽에 연화제가 많이 닿았을 경우에 뿌리가 꺾일 수 있거든요. 연화제를 도포를 했을 때 내가 로트와 속눈썹 사이가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바짝 올렸을 때 꺾이는 이유가 속눈썹을 뿌리를 바짝 들어 올려서 꺾이는 경우도 많고 로트에 껴서 꺾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로트 부착 위치, 로트 밑에서 봤을 때 로트와 눈두덩이 사이에 공간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꺾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화 작업이 뿌리 쪽에서 많이 발려져서 뿌리가 꺾였을 수도 있어요. 뿌리 꺾임은 고객님이 잘못하셨다기보다는 시술에 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로트 부착 위치 그리고 연화 타임 한 번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 속눈썹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 번 손상된 모발은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헤어샵에서도 복구 펌이라고는 하지만 손상이 더 되지 않게 다시 펌을 말아주는 거를 복구 펌이라고 해요. 스트레이트 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구 펌이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탈색을 했어요. 탈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열 펌을 받았는데 머리가 너무 부시시하고 탄 것 같아요. 근데 미용실 갔더니 탔대요. 다시는 펌을 못 한대요. 근데 복구 펌 전문샵을 가게 되면은 다시 탱글탱글한 컬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 전보다는 덜 컬감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펌이 나와요. 건강한 듯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복구 펌이라고 하는데 탄 모발을 너무 그러니까 건강하게 새 것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이상으로 타지 않게 펌을 다시 모양을 잡아드릴 수는 있어요. 뿌리 전체 다 발라야 된다고 배우셨죠? 근데 만약에 글루 작업을 하면서 글루로 일제를 바르기 전에 글루로 속눈썹을 타 올려놓고 만약에 뿌리가 이렇게 잡아당겨진 상태에서 뿌리 쪽까지 연화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꺾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뿌리가 들려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잡아당겼기 때문에 뷰러 많이 찝으면 뿌리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당겨졌을 때 약품을 도포를 하면은 모공 속으로 약품이 들어가서 그 자라는 애들도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꺾일 수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속으로 약품이 들어가서 모공 내에서 모낭염처럼 다래끼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연장처럼 0.5mm 정도는 뗀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말은 약을 도포를 했을 때 점막에 약이 묻지 않게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즘은 시스테아민 환원제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는 치유나 시스테아민이 작용하는 모듈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스테아민 환원제는 더 나은 펌제처럼 홍보가 되는 건지, 저 역시 시스테아민 펌제를 사용하지만 제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성분학 세미나를 소피아 원장님하고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시스테아민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분학이라고 해서 갔더니 성분학 수업이 아니었다라는 피드백도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시스테아민 환원제는 치유를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발에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왜 치유나 시스테아민이 작용하는 모듈이 다 다르지 않아요, 원장님. 다 같아요. 그리고 왜 시스테아민 환원제가 더 나은 걸로 홍보가 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시스테아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 표기하고 있는 회사들은 시스테인 가로 아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엄연히 시스테인과 시스테아민은 전혀 다른 성분이에요. 시스테인은 치유와 같이 화학 성분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애고요. 시스테아민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걔네보다 작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속눈썹 펌은 헤어샵에서 속눈썹 펌, 브로우 펌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헤어샵을 제외한 저희가 속눈썹 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을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도 화장품으로 속눈썹 펌을 하는 건 합법이에요. 근데 이런 치유 성분으로 펌 시술을 하는 거는 불법으로 간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펌제를 수입해서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은 복구도 다 가능하고요. 일본 제품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은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펌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왜 좋다고 홍보를 하냐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얼마 전에 기사가 떴죠. 치유라는 성분이 발견이 됐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시술이다 라고 해서 기사가 한번 났어요, 속눈썹 분야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 나라도 그런 개정안이 생겨서 앞으로는 시스테아민 성분이 주로 되어 있는 속눈썹 펌제만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시스테아민으로 개발되는 펌제를 내놓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말하지 않는 거죠. 부작용도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말하지 않고 좋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얘는 뭐에 따라서 펌이 잘 안 나오기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테아민 성분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아실 텐데, 시스테아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발이, 저희 속눈썹은 3개월에 한 번씩 평균 주기다라고 말을 하면은 3개월 안에 3번의 펌을 시스테아민으로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유지력도 떨어지고 탄력성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펌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시스테아민 같은 경우에는 롤리킹처럼 10분, 15분을 연화 체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얘네는 대부분 20분 정도를 방치해야지 롤리킹 10분, 15분으로 한 연화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모질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방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제품이고, 얘네는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보다 좋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펌으로 사용했을 때 이 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완전 장점을 크게 할 수 있는 펌제예요. 시스테아민이 손상도가 적고 유지가 긴 게 맞나요? 아니요, 다릅니다. 맞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구펌이 케라틴 펌 같은 시술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펌 방식이 케라틴 펌이라고 정해놓고 케라틴을 사용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케라틴 펌 하게 되면은 시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모발에 만약에 손상도다라고 하면은 케라틴이 진짜 들어있는, 케라틴이 안 들어있는 펌제도 케라틴 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충분한 헹굼 처리는 일제 이제하고 나서 쓱쓱 닦아내고 그냥 방치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피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더러 모공에 남아있는 펌제가 뿌리 꺾임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주셔야지 손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헹굼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로는 꼭 수분이 가득 들어있는 세럼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고객님을 내보내시는 게 조금 손상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시술자 와인딩 기술의 미숙, 이거는 와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로트에 말려지는 형태를 와인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처리를 할 때는 너무 잡아당긴다든지 아니면 일제가 끝났을 때, 일제를 한다는 거는 유연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거를 연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연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디자인을 잡으려고 바짝바짝 당기게 되면은 모발이 늘어나서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모발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딩 정도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핀셋을 사용하지 않고 글루도 소량만 사용하는 이유가 와인딩 처리를 고객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발을 조금 더 깔끔하게 올려드리고, 풀릴 때도 손상이 되지 않은 모들은 조금 깔끔하게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스테아미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시스테아미 유지 기간은 첫 펌은 되게 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전달에 시스테아민으로 펌을 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 고객님이 오셨는데 펌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시스테아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테아민으로 했을 때 그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모발 속에 잔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시스테아민 펌제를 도포하면은 오늘 했던 펌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보다는 유지력이 뭐 짧다라고도 말하기도 뭐하고 길다라고 하기도 되게 뭐해요. 하지만 그 치유 성분에 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펌을 했을 때는 유지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시기도 해요. 시스테아민은 첫 펌을 하거나 아니면 복구 펌, 그리고 막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두 번째, 세 번째 달에 유지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홍보에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속으면 안 돼요. 연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장 가모 되게 이거 막 곧고 뻣뻣하대 부드럽고 해서 딱 사봤는데 뭔가 되게 끝이 마음에 들지 않게 휘어 있다든지 아니면 시술에 내가 되게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홍보는 홍보일 뿐 절대 속아서 구매를 하신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성분이 같은 펌제는 반응이 빠르거나 반응이 느리거나 풀릴 때 조금 예쁘게 풀리거나 그런 각각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원장님 샵에 만약에 제가 그냥 제품명을 말을 할게요. 만약에 누누 케라틴 펌제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컬러팝 펌제도 또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테아민이에요, 두 개 다. 그래서 손상도가 적고 유지가 길다라고 하는 거는 시스테아민이 아무래도 화장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도가 적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그건 맞아요. 치유 방치 시간에 비해서 시스테아민 방치 시간으로 봤을 때 치유보다는 유관으로 봤을 때 손상이 적다라는 생각을 들게도 해요. 그래서 헤어에서는 이 시스테아민을 착각하지 말고 쓰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일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에서 눈속임일 수 있어요. 그 모발 내에서 작용하는 손상도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다 다른 거죠. 치료는 시술 당일에 육안으로 손상도가 확인이 되는데 시스템 아민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펌을 하면서 물솜으로 닦고 물티슈는 저는 물티슈 사용해요. 이게 그거 같아요. 물티슈가 안 좋은 성분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물솜으로도 닦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그러냐면 헤어 쪽에서 물솜 너무 많은 젖은 솜으로 닦아낼 경우에는 물만으로도 연화 작업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탄산 펌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그냥 사용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타샵 시술로 손상된 탈색모 시술은 시간 짧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엔 탈색이 만약에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로 탈색이 일어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로 도포를 해보고 시간은 한 2분 정도 적게 잡아보세요, 원장님. 2분 정도 적게 잡아보고 연화가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도포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연화를 조금 더 보셔도 되는 거죠. 왜냐면 그 탈색이 일제 때문에 일어난 건지 이제 때문에 일어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탈색모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오시면 그냥 뭐 오일 한 번씩 발라드리고 시술을 들어간다든지 영양제 한 번 발라놓고 시술이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순상모나 얇은 모들은 시스테아민 성분이 더 낫나요? 만약에 저는 손상모에는 시스테아민 성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얇은 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연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아민으로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펌제로 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저도 물티슈는 그 안 좋은 성분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제 끝날 때랑 이제 끝날 때마다 물티슈로 닦으라고 배웠는데 어떤 분은 일제 끝날 때 면봉으로만 닦더라고요. 일제 끝날 때 완벽하게 닦아주시는 게 맞아요. 면봉으로만 걷어낼 경우에는 연화를 완전히 멈춰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물티슈로 다 깨끗하게 젖은 솜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닿는다고 해도 얘는 연화가 완전히 멈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면봉으로만 걷어내는 시술을 하시면은 풀어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오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원장님 오늘 하신 결과물을 보지 마시고 펌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연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잘 붙여놓으면은 이게 되게 쭉 가요. 근데 펌은 아니에요. 샵에서 완벽했는데 집에 가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한 2달 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봉으로만 걷어내시는 것보다는 조금 깔끔하게 닦아내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세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헤어 쪽에서도 세척은 꼭 필수입니다. 일제 후 이제 바르기 전 1~2제 후 일제 후에 이제 바르기 전 1~2제 수분 만에 영양제 발라주면 손상도가 덜할까요? 일제 후보다는 이제 후에 발라주시는 게 맞아요. 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분을 손실시키면 안 돼요. 수분이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건조된 상태에서 펌을 하기 때문에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분이 많으면 건강해요. 근데 모발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없으면 이미 손상이 일어난 모발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수분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나고는 사진은 그냥 찍더라도 고객님이 밖에 나가시기 전에 수분 제형의 세럼을 발라주시는 게 맞고, 일제 다음에는 수분 제형의 세럼이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시중에 나온 거는 흡수가 조금 잘 되는 제품들로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일도 너무 꾸덕한 거 사용하지 말고 너무 많은 양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모에는 조금 진행을 하실 때 양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건강모는 오히려 영양제 도포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펌을 잘 나오게 하실 수 있고 마무리만 제품만 발라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다시 나오고 있죠. 스피드 펌제 하나, 뭐 롤리킹을 기준으로 두고 스피드 펌제 하나, 그리고 시스테아민 성분 하나, 이렇게 해서 3종류 펌제를 가지고 펌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제를 닦아내시면 알아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연화가 안 된 거고요. 내가 말려고 하는 컬 모양 그대로 조금 어느 정도 잡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들러붙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꺾인다라고 하면 연화가 된 거죠. 모발 끝까지 펌제 도포하지 않습니다. 클리닉 펌이랑 케라틴 펌 중에 어떤 게 성분이 좋나요? 이게 원장님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클리닉 펌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클리닉 펌이랑 케라틴 펌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클리닉 펌을 어떻게 하시는지, 케라틴 펌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랩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여기 써있는 가운 처리는 랩에 대한 가운 처리가 아니라 열기구를 활용한 가운 처리예요. 드라이기를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열한대를 사용해놓고 열 처리를 했다든지. 근데 일제하고 나서 랩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펌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더 가져가기 때문에 그 수분 손실에 대한 손상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헤어샵에 가면은 헤어캡을 이렇게 해놓고 미스트기를 씌워놓거든요. 그러면은 헤어캡을 딱 벗으면은 뭔가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두피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랩을 하는 이유도 저희 체온을 이용해서 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특히 랩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는 조금 추운 계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펌제 중 2가지는 치오 시스테아민이 네 맞아요. 롤리킹이 치오랑 시스테아민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 기준으로 두셔도 되고 치오랑 시스테아민이 같이 들어있는 펌제가 저는 롤리킹을 같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롤리킹 같은 경우엔 치오 성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치오가 먼저 적혀있는 걸 보니까. 근데 시스테아민 함유량이 더 많은 펌제다라고 하면은 써보면 반응이 조금 달라요. 시스테아민이 많이 들어있는 펌제는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유량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다른 펌제 2가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롤리킹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속눈썹 영양제 저는 NFC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는 고객님들이 되게 평이 고르게 좋았던 제품이어서 NFC를 사용하고 있어요. 토닉 에센스로는. 글로 없이 펌을 하면 점막 라인이 바짝 올라가지 않고 처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아니요. 제가 펌하는 시술 그때 콜라보 세미나 때 보셨으면 바짝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 정도 늦게까지는 나오세요. 처지면은 뭔가 고정이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노글로 펌을 할 때는 펌지랑 그 랩 사용하는 거를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글루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 끝나고 글루도 다 닦아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보다 이제의 시간을 더 짧게 해도 되나요? 일제를 어느 정도 방치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제가 15분 방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이제가 일제 시간보다는 짧아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가 제품마다도 다르고요. 이제는 성질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이 14분이에요. 저는 이제 펌지 하거나 아니면 랩을 2번 정도 접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틴팅이 헤어 시술의 매니큐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틴팅으로 손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속눈썹 틴팅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맞아요. 헤어샵에서 매니큐어라고 불리는 제품이에요. 왁싱 제품 있죠. 헤어샵에서 사용하는 코팅 왁싱 제품. 그거는 벗겨지면 큐티클이 손상되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염색약 사용하시는 게 손상이 덜 될 수 있어요. 롤리킹은 일제 이제 타이밍을 보통 기준으로 몇 분이 가장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제는 보통 모다라고 하면 10분을 기준으로 두고 연화 체크가 들어가고요. 10분에서 한 13분 사이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은 경우에는 총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한 14분? 10분에서 14분? 랩 사용 대신 종이 사용하는 것은 펌제가 달라 랩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원장님 시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랩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글루를 사용하고 펌지를 잘못 사용하신 경우에 펌지가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펌지가 수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분을 빼앗아가는 시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랩을 사용하고 있고, 랩을 하게 되면은 온도를 올려서 펌이 늘어지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테아민 펌제 M샵 거 말고요. N샵이 제가 생각하는 샵이 맞겠죠? 그러면 컬러팝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나오고 있는 펌제 중에 하나가 레시업. 레시업은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 냄새랑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레시업이나 아니면 컬러팝. 근데 레시업이 조금 더 반응이 빠른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은 일본에서 판매하는 펌제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지금 일본 물류가 막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출 수입이 막혔다고 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저희 나라에서 지금 개발되어진 컬러팝이라든지 아니면 레시업. 레시업도 원장님들이 되게 질문 많이 하셔서 사용을 해봤는데 반응은 빨랐던 것 같아요. 컬러팝보다. 스트레이트 펌 할 때는 아이패치 쪽으로 내려서 시술하나요? 저는 스트레이트 펌 할 때 로트 사용하지 않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모가 손상되었을 경우 조금 쉰 다음에 펌을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복구해드리고 펌을 하는 게 나은가요? 만약에 많이 손상이 되었다라고, 근데 그 손상 기준이 고객님이 불편하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펴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데 뭔가 손상이 됐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영양펌을 추천드린다든지 아니면 고객님 펌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조금 영양제 바르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펌을 끝나고 나면은 모든 고객님들한테 로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꼭 눈썹에 바르시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영양제 사용하지 않고 마스카라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손상이 진짜 많이 되고요. 오히려 영양제를 꾸준하게 사용하셨던 고객님들은 되게 예쁘게 풀려요. 이건 고객님의 관리 차이기 때문에 저는 속눈썹이 손상이 되셨다라고 하면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고객님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영양펌을 추천드리거나 아니면은 시스아민 성분이 들어있는 펌을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그냥 고객님한테 영양제를 권해드리고 관리를 조금 해서 펌이 풀릴 때까지만 조금 참다가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일제 방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시술의 끝부분이 꺾여 있거나 꼬불거릴 때 일제로 끝부분만 펴준다는 분들, 저도 한 30초 정도까지는 방치를 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목 끝까지 안 바르시면 돼요, 원장님. 롤리캔 쓰다 다음 회차에 시스테아민 펌제 쓴다고 펌이 잘 나와요, 원장님. 안 나오지 않습니다. 영양펌 할 때 신데렐라 쓰세요? 네, 저도 신데렐라 오일 쓰거나 아니면은 그 단백질 같은 거 섞어서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속눈썹 펌에는 많은 양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그리고 펌제에 따라서 시스아민 펌제로 해드리는 편입니다. 영양제를 바르면 빨리 자라서 펌영양제. 이 영양제라는 거는 토닉 에센스를 그 발모 성분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유지력이 조금 짧게도 느껴지세요. 펌은 그대로 있는데 잔모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근데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영양제가 아니라 펌 전용 영양제. 그러니까 모발 케라틴이 들어있는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수분 세럼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손상의 관리를 보면은 모발에는 자기 회복력이 없어요. 하지만 모발에는 탄성력은 있어요.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은 있지만 한번 손상된 모발은 자기 회복력은 없기 때문에 원래 큐티클이 완벽한 상태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손상이 되지 않게 펌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모발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피부랑 똑같이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손상 후의 수분 그리고 오일, 유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펌이 내가 만약에 지저분하게 풀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 주시는 거는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계속 설명드렸던 것도 제가 정리를 해서 인스타에 공지를 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엄청 수고 많으셨어요, 원장님들. 시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치유 시스템 아민 한 달 저는 3달에 한 번씩 시스템 아민 들어가요, 원장님. 한 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뭐 시스템 아민의 단점도 커버가 될 수 있고 치유의 단점도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번갈아 하시면. 시스템 아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시스템 아민 아니면 치유예요, 속눈썹 범죄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아민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치유 성분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 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거는 정말 일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좋은 정보 있으면은 또 한번 세미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힘내서 일하세요. 네, 오늘 영상 다 그대로 유튜브에